자, 이어서 5번 봅시다. 자, 이건 이 3차 함수랑 이 2차 함수가 어떠한 실수 b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럼 두 함수의 교점을 찾아줘 라고 하면 y는 이놈과 y는 이놈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x 세제곱 a 플러스 1x 제곱 플러스 ax는 x 제곱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b 혼자 놔두고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럼 x 3승 ax 제곱 플러스 ax는 b죠. 자, 여기서 어떤 실수 b라고 표현한 게 되게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 그러면 그래프로 해석하면요. y는 이 3차 함수가 y는 b라는 상수함수랑 이제 교점의 개수를 생각했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가지는 순간이 존재는 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실수 b다라는 겁니다. 존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린 3차 함수 그래프 경은 요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요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만약에 그 값이 없는 형태로 그려진다면 y는 b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교점은 무조건 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교점이 무조건 세 개가 되는 곳이 존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값이 존재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구 함수가? 이 함수가 말이야. 이 좌변에 있는 함수가 극값만 존재를 한다. 즉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라는 순간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수 b에 대해서 y는 b랑 만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뭡니까? y는 f 프라임 도함수는 0을 했을 때 허근이거나 중근이게 되면 극값이 없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반대로 극값이 있어야 되니까 도함수 는 0을 했을 때 이게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극값이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분의 d는 a제곱 빼기 3a가 될 것이고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작작 크크가 되는 방향이라서 a는 0보다 작고 a는 3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a는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a의 최소는 4가 될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함수를 바라봤을 때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더라. 그러면 이 함수 fx를 볼 건데요. 일단 진수 조건을 하죠. 그럼 x가 0보다 크고요. 3 빼기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 친절하게 알려준 거야. 사실상 이 정의역을 알려주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어차피 진수 조건에 의해서 x의 범위는 요거여야 됩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2로 앞으로 이제 이 거듭 제곱이 밑에 거듭 제곱이 있죠. 그럼 지금 로우가 나눠져 있는데요. 밑이 다른 형태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 줄 겸 앞으로 빼내겠습니다. 그러면 2가 앞으로 t 나가면 2분의 1로 나가죠. 밑의 거듭 제곱은 역수로 t 나가니까요. 그래서 밑이 이번엔 같아졌다. 그럼 합칠 수 있을 것 같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럼 2분의 1을 여기 위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1제곱이 되는데 그게 루트랑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얘는 로그 nx 그 다음 루트 3 빼기 x다. 그리고 빼기 2분의 1이 있다. 이게 fx로 정리가 된 거고요. fx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2분의 1을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좌변에는 로그가 있으니까 우변도 로그로 만들어준다면 로그 n의 2분의 1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밑이 1보다 큰 거 맞지? 그럼 진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증가함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를 정확하게 아시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양변 제곱하고 싶어지는데 부등식은 항상 막 양변 제곱하면 안 돼. 부등식을 양변 제곱해도 된다.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양변 제곱해도 되는 경우는 양변이 무조건 양수일 때거든. 근데 지금 주어진 범위에서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그리고 n도 자연수라서 양수라서 양변 제곱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x제곱 3 빼기 x가 n보다 작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주어진 범위가 특정 범위긴 하지만 주어진 0부터 3까지 0초가 3 미만인 x의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쓰면 어떻게 풀랬지? 그래프 해석이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가 딱 됐을 때 이 함수를 그려보면 절편이 나와 있죠. 3차 함수가 최고차는 계속 음수인 3차 함수고 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0에서는 접하고 또다시 x축과 3에서 만난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주어진 범위만 생각해 준다면 0부터 3까지만 생각해가 되는 거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보라 색깔 3차 함수가 y는 n이란 상수함수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려면 n은 이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n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 3차 함수의 일부분만 그려놨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좀 그려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방법, x제곱 빼기 3 빼기 x잖아. 즉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잖아. 우리는 이 극대값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서 3x 제곱 빼기 6x 미분해서 는 0 하면 마이너스 3x x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그 값을 가지는 위치는 x가 2니까요. 여기에 2를 대입해주면 2,4다라는 결과.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고, 선생님은 앞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뭐야? 왜 이래? 이렇게 되겠죠. 3차 함수. 자, 앞에서 강조한 대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쇼츠에 올라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여기 한 번 딱 예를 들었을 때 접하는 선을 한 개 그렸을 때 이 점과 이 점, 그 다음에 이 극소가 되는 점, 그 다음에 이 변곡점, 이 거리는 모두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 대 요게 몇 대 몇이다? 1대 2다. 그게 여기에서 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변곡점, 여기 또 극소가 되는 점. 그러면 이 거리가 모두 같으니까 이건 2대 1의 비율을 가진다라는 것. 그러면 이걸 여기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여기 극소가 되는 점, 여기 극대가 되는 점, 또 교점. 그럼 이게 몇 대 몇? 2대 1. 그럼 전체 길이가 3이니까 3을 3으로 나눴을 때 이 한 칸당 1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1이니까 0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 그럼 이 x좌표는 2가 된다. 이렇게 찾아도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극대값이 2,4다라는 결과를 알게 됐으면요. 이 y는 n이 누구보단 어떤 값보단 커야 된다? 4라는 값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n은 4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이걸 만족하게 하는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최소값은 5가 될 것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T, GT. 자, 위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점이 되는 거죠. 속도가 같아진다라고 했는데 위치 함수가 주어진 경우에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점의 위치를 미분한 속도는 VP라고 표현할 거고, 미분을 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Q점의 위치를 미분한 VQ라고 하겠습니다. 속도 함수는요 4T 플러스 3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말 그대로 두 속도가 뭐해지는 곳? 같아지는 곳. 그럼 t제곱 플러스 2t와 4t 플러스 3이 되는 곳. 즉 t제곱 빼기 2t 빼기 3은 0이 될 때 시각 t를 찾아보면 t 플러스 1, t 빼기 3은 0이 돼서 t는 마이너스 1과 3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t라는 건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t는 0 이상의 범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일 땐 제외하고, 아하,
t가 3일 때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되는구나. 그럼 t가 3일 때 이 순간을 말하는 거고, 그때의 두 점 사이, 두 점을 찾아봐라. 거리를 구하려면 두 점 좌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P의 좌표는요, F3을 의미하고요. 그거는 9 플러스 9 플러스 A, 즉 A 플러스 18이 되고요. Q의 좌표는 G3을 의미하면서 18 플러스 9, 즉 27이 됩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를 얘기해라. 그러면 무조건 큰 거에 작은 걸 빼는 건데, P점이 수직선상에서 P점이 더 오른쪽에 있는지 Q점이 더 오른쪽에 있는지 두 점의 좌표 누가 더 큰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두 개를 좌표를 빼서 뭐 붙여줘야 돼? 거리니까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 그게 뭐가 되는 것? 2가 12가 되는 것. 즉 A 빼기 9죠. 절대값을 풀면 풀마 10이다. 따라서 A는 21이거나 A는 마이너스 3이다. A의 조건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A의 값으로 인정이 되고요. A의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21과 마이너스 3을 더한 18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갑시다. 8번도 정수 M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문제에서 정수다 자연수다라는 건 엄청 큰 힌트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함수가 나와 있고요. T는 0에서 원점에서 출발했다. 아, 이것도 이 말도 왜 넣노? 자, 그냥 원점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은 초기 위치죠. 초기 위치. 초기 위치는 중요하다. 초기 위치다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VT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VT는 항상 중요해요. VT는요, VT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VT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얘기한다 라는 걸 꼭 인식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적분 파트 가서 또 VT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VT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VT를 구하죠. 위치 함수를 미분했을 때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7 빼기 m이 될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점 P가 t는 0에서 원점 출발했다. 출발했다. 그럼 이 말로 t는 0보다 크다. 이 범위에서 운동방이 두 번 바뀐다. VT의 부호가 몇 번 바뀐다? 두 번 바뀐다. 됐나? 그러면 이 함수가 는 0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왜? 는 0이 되는 그곳에서 이제 운동방에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 3차 함수고 3차 함수는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호가 바뀌려면요, 그게 0이 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차 예를 들어 3차 함수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이거의 부호가 바뀌려면 어디서 바뀐다? 이 0이 되는 그곳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 0이 되는 곳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VT가 0이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 자체는 지금 M 때문에 풀 수가 없죠. 그러면 M을 넘겨준 상태 2t 세제곱 빼기 6t 플러스 7은 M이다 라고 두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 함수랑 잘 생각해봐. 얘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 함수랑 y는 m이랑 이 y는 m이랑 상수함수랑 만나는 그곳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정의역은 일단 t가 0보다 크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준비. 그래프 개형 대충 그리고 미분 때립니다. 는 0 하죠. 그럼 t는 풀마 1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럼 t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본다라고 하면, 넣을 필요 없죠 사실. 근데 뭐 연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7이 돼서 11이 되고, t가 1이다라고 하면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는요, y절편 이쁘게 찍어주는 습관, 마이너스 1, 11, 그 다음 0,7, 그 다음 1,3. 그래서 그래프는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따다가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십시오. 정확한 개념으로 할 겁니다.
나는 분명 VT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운동방향이 바뀐다 했거든. 근데 그 순간은 연소감수이기 때문에 는 0이 되는 그곳에서 운동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 이거의 근을 찾기 위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고 근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변형을 해도. 그러면 이 y는 m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근이 이렇게 한 개 있다는 건 뭐야? 접하는 근 중근이 아니지 이 근 자체가. 그러면 부호 변화가 딱 한 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함수가 처음 이 함수가 x축 이제 축과 이 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그게 접하는 중근이나 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접하는 근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교차 딱 한 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운동 방향이 두 번 되려면 이 함수랑 접하는 근은 아니면서 교점이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있어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려면 교점이 이런 식으로 접하지도 않고 중근이 아닌 이 곳이 두 곳이 있으려면 m의 범위는 m의 값은 m의 위치는 일단 여기 있어야 되고 그걸 범위로 생각하면 3보다는 크며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0일 때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m의 값은 여기 끝이다. 그래서 정수 m이니까 답은 일단 4, 5, 6 이게 되겠죠. 그래서 합은 15가 되겠네. 자, 참고로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y는 m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 하나니까 운동방향 한 번이겠네요. 아니요. 교점은 한 개인 게 생긴 게 맞는데 이런 게 내가 말하는 접하는 근 중근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는 교점이 있더라도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m이 3일 때는 운동 방향이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사실을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